예, SFC. 우리 고시 출신들은 저거 보고 SFC가 저걸 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서울 파이낸셜 센터입니다. 자, 이 건물은 서울시의회죠. 원래는 이 건물이 뭘로 사용됐을까요? 원래 이 건물이 무엇으로 사용됐을까요?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1935년 일제가 만든 경성부민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시민회관. 서울이 경성부였기 때문에 경성부민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1935년도에 대강당 1800석, 엄청 큰 겁니다. 그 당시에 1800석이라면 심지어 냉난방 시설이 다 갖춰진 것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 문화 공연들을 주로 하다가 해방 이후에 첫 국회는 어디서 열렸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저기 조선정독부 건물 중앙청 거기서 했는데, 전쟁 마치고 한국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국회를 여기서 했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1975년도에 이전할 때까지 여기서 국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들 모르셨네요.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건물 양식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모더니즘 양식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양식이고, 자, 이 모더니즘 양식이고 이제 그 나중에 쭉 설명을 들으면 이제 그 다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간 이후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쓰이다가, 저희가 하면 세종문화회관이 있으니까 별관으로 쓰이다가 이제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서울시 의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성부민관은 모더니즘 양식으로 지었고, 이 대한성공회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란 10세기, 11세기 유럽 건축의 양식으로서 특징은 높지 않고 이게 돔같이 둥근 스타일이고, 요 다음에 나타나는 형식이 뭐냐?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 대표적으로 명동성당이 바로 그 고딕 양식. 자, 여기가 모더니즘, 여기가 로마네스크, 저기가 고딕. 이렇게 쫙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죠. 종교개혁인 이후에 잘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중간한 위치를 점하기도 하는데, 성공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밖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스위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유럽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영국으로 쭉 가는데,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8세가 나름의 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그거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보다도 자기의 이혼을 위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데, 당시 천주교는 이혼을 못하게 하는데, 헨리 8세는 그 당시에는 교황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그래서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머리수, 자기가 머리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영국 성경에는 The Book of Prayer라고 해서 기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서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줄줄줄 읽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였는데, 반대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 예배 모범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성공회는 그냥 쭉 가고 우리 장로교회는 쭉 가고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성공회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성공회도 성공회 안에 또 파가 있습니다. 하이 철치, 로우 철치, 뭐 이런 브로드 철치에서 고교회파, 저교회파, 뭐 광교회파 이런 게 있는데, 저교회파가 약간 개신교회랑 가깝고, 고교회파가 천주교회랑 가까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주로 고교회파, 즉 천주교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아까 왜 여기를 성당이라 하냐 하는데, 이제 우리 분류를 할 때는 개신교로 분류하는데, 그냥 큰 범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에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아마 개방되는데 한번.
이 나중에 저 멀리서 보면 더 멋있습니다. 네, 지금. 옛날 왔을 때 여기 성공회가 있는데. 아. 우리가 아는 6월 민주항쟁이 여기서 이 성당에서 출발합니다. 수궁 돌담길을 쭉 걷다 보면 제일 끝에 도달하는 곳이 옛날에 대법원이 있었고 가정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할 때 이제 거기 가서 하니까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깜빡하고 하나 설명 안 했는데 이 동네 이름이 이제 을지로잖아요. 충무로잖아요. 왜 하필이면 을지로 충무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았어서 일부러 우리 충무공 이순신에 따서 충무공, 을지문도 따서 을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 을지로, 충무로 이런 데가 다 일본 사람들이 살던 일본 사람들 중에 상인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번화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네, 청계천 열어보시면 청계천입니다. 네, 청계천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죠. 원래는 저쪽 청와대 뒤쪽에 있는 북악산, 서쪽에 있는 인왕산, 저 앞에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서 자연 하천으로 있었던 것이 청계천입니다. 이렇게 뭐 잘 꾸며져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개천이었죠, 개천.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사진에 보면 일제시대에도 그냥 빨래터로 왜 그때 세탁기 안 썼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빨래를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이었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여기에 서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청계천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판자촌을 짓고 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옛날이 이랬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도시 난민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게 되고, 여기서 있는 물 먹고 빨래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더러워졌죠. 네. 더러워져가지고 보시는, 여러분 앞에 보시는 거를 보면 충무공 이순신상이죠. 자, 여기가 무슨 도로라고 했습니까? 충무로. 네. 세종로죠. 여기는 세종로. 네. 그렇죠. 저쪽이 신문로고 이쪽은 종로길이고, 자, 여기 세종로인데 아이러니합니다. 세종로에 왜 충무공 이순신상이 있을까? 저 뒤편에 보면 충무공 이순신 뒤편에 보면 세종대왕상이 있지만 그것은 2009년도에 세워졌고 그 이전까지는 이순신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하면 이순신상을 떠올리지 세종대왕상을 잘 안 떠올리죠. 1960년대 중반 후반에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이 사실상 그렇게 합법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정권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국에 이순신 동상을 많이 세우는데 그중 하나로 가장 먼저 여기에 이순신 동상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인 출신이니까. 이순신 하면 또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 유명한 장군이니까 여기에 세워서 자신의 정권의 타당성을 좀 부각시킨 그런 일들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2009년에 세종대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